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핵심 이론 정리 5강.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차례입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자, 뭘 심의하냐면은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시험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조례로 다 정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는 말은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이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5명 이상 30명 이내죠. 숫자들 기억하시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험에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죠. 3번에 보면 공무원을 제외합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하면 X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자, 핵심 정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제척사유라고 하면 빠져야 되는 사유, 그 회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척사유,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 말고도 친족이었거나 배우자이었던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변호사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런 말이죠.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을 빼달라고 기피 신청, 인터넷에 치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러면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의결을 하는데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요. 3번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회피는 스스로 빠져야 된다.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척, 기피, 회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사유라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제척시켜야 된다. 근데 제척시켜야 되는데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요. 스스로 빠져야 되고요. 또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빼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건 당사자가 기피 신청하는 거죠. 제척, 기피, 회피 용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